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고려하고 북방 유목민족 간의 전쟁, 전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북방 유목민족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북쪽에 사는 유목민족들을 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북방 유목민족은 대표적으로 세 개의 민족이고요. 하나는 거란, 또 하나는 여진, 또 하나는 몽골족입니다. 첫 번째로 거란부터 볼 건데요. 거란족은 중국에서 북쪽, 그리고 고려 입장에서는 북서쪽에 위치했던 사람들인데, 그 거란 그 민족인데,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이 거란족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이유 무엇일까요? 일단 힌트는 고려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는 거고,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는 고려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바로 발해였는데요. 이 발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발해가 바로 거란족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고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 발해도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 그러니까 발해는 우리하고 같은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우리 조상 발해를 멸망시킨 저희 거란족 너네 싫어 라고 해서 훈유 10조에서 이 거란족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란족에서 낙타를 보내왔었는데, 이 낙타를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에서 묶어놓고,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에 낙타를 묶어놓고 굶겨 죽였어요. 이거는 사실 한 나라에서 선물을 해줬는데 이딴 식으로 취급을 했다. 그 선물을 해준 나라에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상하고, 이거 외교적 결례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제가 고려는 우리 너네 싫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때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요, 중국은 송나라였는데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이제 표방을 하면서 국방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비집고 거란이 송나라하고 싸우고 막 송나라는 밀리고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북방 유목민족이 틈틈이 중국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리고 있었던 상황에 이제 우리 고려까지도 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란의 침입은요, 1차, 2차, 3차 총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1차인데요. 1차 침입 때는 거란족이 소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수로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고려한테 이것저것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고려의 북쪽 영토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우리 거란 땅이야. 이거 원래 거란 거니까 내놔. 너네들 신라를 계승한 나라지? 그러니까 그 북쪽 영토 원래 신라 땅 아니잖아. 이거 원래 우리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송나라와 교역을 끊고 우리하고 직접 교역하자라고 해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려로 침략을 해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고려에서는 서희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이에요. 이분이 단판을 지으러 왔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말로 싸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신라 계승국가라고? 너네 우리 이름 봐봐. 우리 국가명 뭐야? 고려지. 이게 어떻게 해서 신라 계승국가야? 우리는 고구려 계승국가야.
그래서 이 북쪽 영토 니네 거 아니야. 원래 우리 거고 심지어 우리 더 넓게 가져야 돼. 그 위에 만주 땅까지 다 원래 우리 거였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우리도 당연히 직접 교육하고 싶지. 근데 우리 위에 여진족 있잖아. 여진족 때문에 직접 교육하기 어려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붙었어요. 근데 이때 소손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희의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오케이! 한 거죠. 거기다가 강동 육주라고 하는 중요한 땅까지 획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서희가 장수였던 소손영을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말로만 싸워서 이겨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서희의 외교 단판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외교부 가면 서희 동상 아마 있을 거예요. 경기도 이천에 서희 그 공원이 있어요. 서희가 이천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희의 공원도 있고 기념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희의 외교 단판을 굉장히 높게 사고 말빨로 그냥 몰아내버린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정말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보냈어요. 자, 근데 생각할수록 이 강동육주가 아까운 거예요. 이때는 못 모르고 그냥 줬는데 강동육주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갖고 올 수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다시 가면 약간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고려에서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실로 거란족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2차 침입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 나라에서 정변이 일어났는데 왜 굳이 거란족이 침입을 해야 해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정말 핑계일 뿐이에요. 얘네가 쳐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 강동육주를 다시 되찾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때 왕이 현종이었는데 현종은 나주까지 피신을 갑니다. 가서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일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는 그래도 거란이 좀 쭉쭉쭉쭉 밀고 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양규라고 하는 장수가 이 거란 쪽이 돌아가는 길을 이용을 해서 딱 쳐가지고 대승을 또 거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2차 침입이고요. 이때 현종으로부터 거란은 뭘 요구를 받냐면 친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현종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조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라고 했어요. 이 친조는 이제 가서 인사하는 거, 방문하고 인사하고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대대로 고려는 거란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오랑캐로 여기고 굉장히 막 미개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종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친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3차 침입이 이루어졌습니다. 3차 침입이 있었는데 이때는 누가 쳐들어왔냐? 이때 소순영 쳐들어왔죠. 소순영의 형이었던 소배압이 이때는 쳐들어옵니다. 소배압이 내 동생이 멍청한 짓을 했구나. 왜냐면 강동육주도 뺏겨. 여기서 말로 그냥 별거 아닌데 말로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왔어요.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온 것 같아요. 소배압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우리 고려에는 엄청난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강감찬이라고 하는 장군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은 서울에 2호선의 낙성대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별이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낙성대인데 여기가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라고 해요. 여기서 태어나신 강감찬 장군이 대표적으로 수화진 전투, 그리고 귀주대첩, 그래서 대승을 거두면서 거란족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여진족에 의해서 거란족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쳐들어올 일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란족의 침입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침입한 게 여진족입니다. 일단 거란족은 이렇게 11세기로 보시면 되고 여진족은 12세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이후에 고려에서는 더 이상 이제 거란족이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의 침입인데요. 여진족이 굉장히 얘네는 센 애들이에요. 얘네가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는 만주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고 굉장히 생명력이 끈질긴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 여진족인데 여진족이 원래 이 유목민족들은 이렇게 단일로 통합이 되지 않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부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 여진족이 부족을 통일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남하라고는 용어를 써요. 남하를 하는데 고려 입장에서 여진족이 어디에 위치했냐면 고려의 위쪽에, 거의 바로 위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얘네가 밑으로 내려오면 고려로 침입을 하겠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이 남하에 대비해서 윤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고려의 그 군사제도 2군6이라고 하는 군사제도로는 이 여진족을 막기엔 조금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군대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별무반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별무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별무반을 설치를 건의해서 만들어져서 그 별무반을 가지고 이제 여진족하고 싸우는데 여기서 별무반의 고려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확한 지금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동북 쪽에 9개의 성을 쌓아서 요거를 가져왔다고 해요. 여진족이 원래 차지하고 있던 곳인데 여기를 고려가 가져왔는데 이 동북 구성이 너무 이제 구석에 위치해 있고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걸 다시 여진족에게 돌려줬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 여진족이 여기서 물러날 민족이 아니에요. 얘네가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고려한테 형제관계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고려에서 싫어했어요. 너네 오랑캐잖아. 니네가 형이라고 싫어 라고 했더니 다음번에는 군신관계를 요구하기를 이르러요. 이 여진족이 근도 세우고 얼마나 강했냐면 송나라한테, 중국 송나라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정도로 강했던 국가거든요. 얘네가 엄청 이제 어깨가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막 군신관계도 요구해요. 이 상황에서 이제 고려 내부에서는 군신관계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개경파와 서경파가 싸웠다는 거 지난번에 문벌세력하면서 했었어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신관계를 수용하는 걸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란족과 여진족을 먼저 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거란, 여진 했죠. 마지막 어디? 몽골 남았어요. 몽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넓은 영토를 막 정복을 하고 차지를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유럽까지 진출했고 이 동쪽으로는 우리 고려까지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처음에 이제 만나게 됐냐? 이 몽골족이 여진족을 하고 싸우던 전투가 강동성 전투인데 여기서 고려하고 몽골이 처음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몽골이
고려에다가 세패하고 형제 관계를 요구합니다.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네 북방 오랑캐거든요. 그래서 싫어져. 그래서 이후에 몽골에서 저고려라고 하는 사신을 파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 서로 좀 조율을 하려고 사신을 파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파견했는데 고려에서 저고려가 잘 협상이 안 됐대요. 그래갖고 다시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저고려가 피살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어떻게 공식 발표를 했냐, 저고려가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정황상 고려 조정에서 저고려를 피살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정황상 추측만 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몽골하고 완전히 틀어져서 몽골이 고려로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공식적인 그 침략은 6차례고요. 우리가 볼 거는 6차례 다 안 봐도 되고요. 일단 1차 침입인데요. 1차 침입 때는 박서, 김경손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귀주에서 썼다고 합니다. 주로가 아니고 귀주에서 싸운 전투가 1차 때 있고요. 2차 때 고려는 가만 보니까 이거 얘네가 생각보다 너무 센 거예요. 몽골 유럽까지 막 진출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고 빨라요. 말 타고 막 다니고, 그냥 얘네는 어디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정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싸그리 다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착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를 잘 보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쓸어버려요. 굉장히 빠르게 전투를 하기 때문에 당해내질 못하니까 2차 때 고려 조정에서는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가 어디냐? 인천인데요. 인천 중에서도 되게 북쪽에 북한과 가까운 곳에 있고, 여기는 섬이에요. 지금은 다리로 이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다리로 이어져 있지 않고 배를 타고만 들어가야 했어요. 몽골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에 굉장히 약해서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얘네가 바다로 건너오지 못하게 강화도로 천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조정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는데 모든 백성을 다 이끌고 강화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려 본토는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백성들만 남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김윤후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어디서 싸우냐? 당시에 처인이라고 하는 곳이 부곡이었어요. 이 특수행정구역인데요.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인데, 이게 이제 그 지역이 뭐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전투에서 진 곳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슨 역물이 껴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강등을 시켜요. 그게 이제 향부곡소 중에 하나였던 부곡이었어요. 처인이. 여기에서 김윤우라고 하는 그 스님이 이끌고 몽골에 맞서서 싸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몽골 장수였던 살리타를 죽이게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서 이 이후에 이게 공의 인정을 받아서 김윤우가 처인성, 여기 부곡은 처인성으로 승격이 돼요. 처인성으로 승격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처인성을 이제 김윤우가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윤우를 이제 승격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처인성에서 김윤우가 5차 때 다시 한번 싸웁니다. 여기서는 관노비들을 이끌고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조정은 강화도로 지금 이사 가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데, 요 내륙에서는 그냥 일반 백성들, 심지어 노비들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몽골이 계속 있지 않고 한번 싹 쓸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강화도가 섬이기 때문에 물자 조달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잠잠해진 틈에 이 조정에서 나와요, 내륙으로. 이때 당시 무신 집권기였거든요.
그 무신 정부를 하면서 이 무신들이 백성들 괴롭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강화도에서 나와야 돼 일부러. 그래서 거기서 또 막 다 한번 쓸어가고. 그럼 백성들은 몽골 그리고 조정 이 두 집단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힘든 삶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차는요. 대표적으로 다인철소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예요. 소.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이었는데 철을 만들던 곳이었어요. 여기 충주에 있고 충주가 철을 만드는 걸로 좀 유명했나봐요. 옛날부터. 지금 여기 가면 철 박물관 있어요. 그래서 충주가 아직도 철이 좀 유명한데 아무튼 6차까지 싸우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몽골 내부에서 권력자 다툼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쿠빌라이하고 아리코케하고 권력자 자리를 두고 칸의 자리를 두고 권력 다툼이 있었고 여기서 쿠빌라이가 고려한테 딜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권력자 되는데 지지를 해주면 앞으로 너네 안 건들게. 그리고 너네 다 정보가 안 할게. 그냥 니네 체제 남겨놓을게 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세조 구제라고 하는데 고려 입장에서는 계속 당하고 계속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항복을 했고요. 다시가 아니고 몽골에 항복을 하게 됐고 다시 이제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옮겼어요. 그 환도라고 합니다.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 무신 집권기 중에서 최씨 무신 집권기였는데 최씨 무신들의 사병 집단이 하나 있었다고 했어요. 그 사병 집단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삼별초예요. 이 삼별초는 우리는 몽골에 항복할 수 없다. 끝까지 맞서 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강화도에서 항전을 하죠. 그러다가 강화도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 진도로 갑니다. 처음 밑에 있어요. 그러자 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주도까지 가는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면서 여기서는 모두 다 그냥 말살을 당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삼별초의 항쟁도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불러요. 끝이 나면서 고려는 원간섭기의 그런 시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하고 북방 유목민족 간의 싸움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에는 그러면 정치 체제는 어떻게 돼 있고 경제적인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사회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